주식 투자에서는 깡통 차고 폐가 망신하고 한강물 온도 재고 이런 비참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그런 큰 실패 사례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부동산이 주식보다 우월한 자산이어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패턴을 보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바른 습관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꿈나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인기 있는 이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더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재미난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고서 더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더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더 올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회전율이라고 하면 특정 상품을 사고 파는 주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우리가 일단 깔고 앉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고 팔고 이렇게 빈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양도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짧게는 2년, 굳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회전율이 높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난리도 아니죠. 막 그날 사서 가격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죠.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사실 주식도 부동산처럼 몇 년씩 보유하면서 진득하게 투자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수익이 나요. 그런데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식은 계속해서 높은 회전율로 빈번하게 매매를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산에 대한 분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살 때는 근처에도 가보고 다른 아파트랑 가격 비교도 해보고 동선이나 주변 교통이 어떤지 수돗물도 틀어보고 곰팡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런 세심한 분석 없이 막 샀다 팔아요. 친구가 샀다고 그냥 따라 사요.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친구가 제주도에 집을 샀는데 내가 친구가 샀다고 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제주도에 있는 집을 바로 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주식도 부동산처럼 꼼꼼히 보고 사야 돼요.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을 고를 때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가격대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야 돼요.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대출 등으로 돈을 빌려서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자금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기에 제도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에요. 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자본이 3억밖에 없어도 2억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주택담보대출은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지가 않고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LTV, DTI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세밀하게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흔히 신용매매라고 하는 어떤 레버리지를 쓴 장치들이 전반적으로는 부동산보다 위험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자율도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상환 기한도 훨씬 짧게 설정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돈을 빌려주는 증권사에서 내가 돈을 빌려서 산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실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반대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산 주식을 낮은 가격에 청산을 해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빌려서 산 주식들이 강제로 팔려버리면서 내 계좌가 갑자기 쪼그라들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칙 때문에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수많은 개미들이 부동산을 분석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때보다 훨씬 불리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경솔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회전율, 사전 분석, 레버리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비해서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식이 부동산보다 나쁜 상품이어서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자들의 습관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습관보다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약간의 상식과 충분한 공부만 있으면 주식도 분명히 부동산 이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주식으로 부자가 된 개인 투자자도 정말 많고 전반적으로 증권 자산을 보유하는 데 거부감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부자들,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은 부동산 재벌이 아니라 기업의 대주주예요. 부동산은 주로 주식 가치가 올라서 불어난 자산을 통해서 차후에 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어떤 상품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 방법을 배우는 게 우선이에요. 부동산과 주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공부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동산 부자들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큰 기업들이 진짜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가 을지로나 명동에 있는 화려하고 높은 그런 고층 빌딩을 직접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땅 사서 사옥 짓고 임대료까지 따박따박 챙기는 SKT나 대신증권 같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는 있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아주 작은 그 부분도 함께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이 처음으로 투자를 할 때는 막연하게 낯설고 뭔가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부감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